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본수님께서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수님도 같이 나오시면 오령 시장님, 서산 시장님, 장진 시장님, 서천 시장님, 홍정 예산님. 네, 먼저 지사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현재 영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 항로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져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 12.3포인트 급감을 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충남 신보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도 2023년 4.5%에서 2024년 6.5%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가사 직전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배고파 죽을 상황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죽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시복의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자금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도 협의하여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통일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1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액 총 규모는 575억 원으로 시군과 5대5로 분담하여 지원하고, 사행성, 유흥업종, 법무, 의료 등 고부가 가치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등은 지원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끝내 소상공인들에게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KBS 박병주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지사님. KBS 박병준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게 2월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요, 이 575억 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2월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의회가 2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회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의회에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 속에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75억 원은요, 예비비를 활용해서 또 시군과 부담분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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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 활용해서
네. 다음은 군문인출중의 김갑수 기자님. 네, 김갑수 기자입니다. 사장님, 그 민선 8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정책이 처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물론 뭐 대상은 확정이 확실한 그 대상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민선 8기 가능한지 확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그 지원은 사실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게 계속 생각의 소신입니다. 다만 이 지금 경제가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 공급을 받는 그런 분들하고 틀려서 경제가 무척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그 업종이고 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또 이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때도 이 사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타이밍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데 그 논의가 언제 그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선제적으로 충남 지원을 해서 목마른 분한테 목을 축여줄 수라도 있는 그러한 정책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님. 네, 로컬토대 유재민입니다. 지금 50만 원씩 지급을 대전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전시도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도비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가 이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도 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를 텐데 시군별로도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가 되는 지원하는 금액 따로 있고 뭐 고령시나 다른 서산시나 하는 금액 따로 있는데 그런 비율을 어떻게 정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하고 먼저 대전시도 이러한 그 부분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지금 충남은 이제 행정통합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일치하다면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를 해서 대전과 충남이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인데 이 대전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그래서 가구당 지급하는 그런 액수는 함께 맞췄고요. 그리고 또 대전과 충남은 또 도시와 또 우리는 또 이런 이 농촌 문제도 여러 가지 그런 좀 입장이 좀 틀리고 또 이 소상공인들의 그 구성의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시나 아니면 도에 자체적으로 이 운영의 미를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시하고 군들하고 협의를 해서 5대5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님들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시장 교수님들 함께 있고 또 시장 교수님들이 오늘 부득이 일정상 오지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오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전 같은 경우는 하고 또 저희 또 충남하고의 조금 이제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성격과 지위 그다음에 권한 이런 부분들과요. 그다음에 또 재정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시군과 운영이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매칭하는 그런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윤축산 씨.
있으십니다. 강나라 기자님. 네, 저 지원 대상이 연매출 1억 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돼 있는데요. 이 연매출 1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 소상공인이 신청할 때 절차가 복잡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하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급의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은 시군이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절차적인 그런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시장 교수님이 계시니까 좀 더 아마 절차적인 그런 지급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단순화를 시키고 또 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지급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억으로 한정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재정이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재정이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 어려운 이 문제를 그래도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수상원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 먼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게 됐다.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3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공인들도 분야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3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 수익이 지금 5천 정도 이상은 정도 되거든요. 어렵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도 훨씬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대전일보의 김동근 기자. 예, 그 소상공인 지원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 여당의 이런 부분을 좀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이 공동으로 좀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지금 국회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제대로 좀 경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국정을 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지금 모든 정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일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렇지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또 우리 시장 교수님들이 이 민주당이나 그다음 정부에 건의를 하겠지만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논의 그런 과정이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보편적 복지 부분보다는 좀 선택적 저는 복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그런 측면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그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보편적 복지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국적 혼란의 이런 기간이 오래가고 또 정치가
정치력이 회복되고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2의 IMF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금 상황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장님 그다음에 교수님 노동인들 또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대전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용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목마른 분하고 고기라도 숙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속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원을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또 우리 취지에 맞게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을 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